유형 1번 닮음도형. 닮음도형은 두 개의 도형이 확대 축소하였을 때 합동이 되는 관계고, 만약에 닮음이 성립된다면 대응각이 일단 서로 같고, 그다음에 그 각에 찍혀 있는 대응점도 서로 이제 대응점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대응점이 있으면 점과 점을 연결한 대응변도 역시 이 순서대로 같습니다. 그죠?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닮음인 상태를 표현해 놓고, 이 순서대로 대응점이 A, B, C가 되고, 여기도 각각 A, B, C 순서로 대응점이 D, E, F고, 대응점과 대응각의 순서는 역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A, B 변과 D, E가 대응변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확대 축소 비율이 일정하고, 마찬가지로 B, C하고 E, F의 확대 축소 비율도 똑같고, 그 다음에 A, C와 그 다음에 D, F의 확대 축소도 같고, 물론 A, B와 D, E도 확대 축소가 똑같겠습니다. 그죠? 그럼 항상 닮음인 도형은 뭐? 확대 축소했을 때 항상 합동인 도형은 입체에서는 뭐가 있다? 9가 있습니다. 9. 그 다음에 이제 정다면체가 그렇습니다. 됐죠? 항상 그런 거야. 정다면체는 5가지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확대 축소했을 때 항상 합동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9 역시 확대 축소했을 때 항상 똑같습니다. 아니? 그 다음에 이제 평면 도형에서는 뭐냐면 정다각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원이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이제 부채꼴, 원의 일부, 그 다음에 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90도 정해져 있고,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어때요? 항상 어떤 그 일정한 모양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사각형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은 내가 볼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정다각형으로부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고, 원으로부터 중심각의 같은 부채꼴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좀 중요하니까 이 사례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다각형 두 원, 원의 일부, 근데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 그 다음에 그 정사각형을 반으로 나눈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얘네들은 항상 닮습니다. 입체 도형은 두 정다면체, 5가지의 정다면체에 각각이 닮음이 되고, 두 구가 서로 닮음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30번. 만약에 도형이 이렇게 이제 닮음이다. 원래 이거 우리가 찾아야 되지만 이렇게 닮음이다라고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냐? A랑 B랑 각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D하고 H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D랑 H 순서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B랑 F가 또 같습니다. B하고 F가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비어있는 것들이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AD. 그럼 AD는 어떻게 되는데, AD의 대응변은 순서대로, AD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BH라고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B랑 같은 거는 여기 B 두 번째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이 삼각뿔 표현할 때, 위에 꼭지점이랑 이렇게 선을 긋고, 이 아래쪽 밑면을 삼각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죠? 그럼 두 개가 대응점이고, 맞죠? 나머지가 이제 BCF, BCD 순서로 여기는 FGH다. 이렇게 대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서로 닮음 도형이고 확대 축소를 했을 때 붙인다. 합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 AB에 대응하는 모서리.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EF가 되겠죠. 맞죠? AB니까 EF. 됐죠? 그때 AD에 대응하는 모서리를 구하라. AD가 어떻게 되죠? AD. 그럼 이거는 EH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H. EH가 AD에 대응하는 모서리. 이렇게 볼 수 있고, 연 FGH, FGH. 얘랑 대응하는 것은 이 자체입니다. 그래서 뭐 돼요? 순서에 맞게 BCD가 되겠습니다. 보기 중 항상 닮은 도형은 이건 이제 평면하고 이체를 잘 봤을 때 몇 개 없었습니다. 여기. 두 정사면체, 정다면체는 항상 닮음인 입체고, 두 항상 닮음인 입체입니다. 그죠? 입체는 이 두 개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거 맞고, 두 정육면체, 이것도 입체, 그죠? 정다면체입니다. 원기둥은 넓이가 이제 높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원뿔 역시 높이와 그다음에 밑면의 반지름이 다르면은 충분히 원뿔이 뭐 이렇게 생긴 거
원뿔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넓적한 원뿔이 있을 수 있고 약간 홀쭉한 원뿔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확대 축소하더라도 이게 일치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됐죠? 반대되는 예를 찾을 수 있으면 거짓이다. 그다음에 두 사각뿔. 밑면이 사각형인데 하나는 정사각형이고 하나는 그냥 뭐 대충 생긴 사각형이다 라고 하면은 닮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축소하더라도 합동이 될 수가 없다. 또 두 직사각형 당연히 안 되죠. 비율이 다를 수 있잖아. 뭐 1대 2다. 그럼 직사각형이 만약에 여기는 뭐 2대 5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얘네를 2배 시켜도 2배가 됐을 때 4가 안 되고 5가 되니까 그래요. 직사각형은 닮은 수는 없다. 그래서 닮은 도형은 니은, 리을, 비읍, 시옷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찾아라. 중심과 크기가 같은 수축돌 이건 항상 닮음입니다. 꼭지과 크기가 같은 두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이 있는데 꼭지각이 서로 같아. 그럼 나머지 각도 서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닮음? AA 닮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한 내각의 크기가 같은 두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인데 한 내각의 한 내각이 얘가 A다. 그럼 여긴 B. 그럼 A 더하기 B는 어떻게 돼요? 180도가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요 각도를 A, B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 근데 이 닮음이라는 것은 일단 각도가 같은 다음에 뭐가 또 같아야 되냐면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게. 평행사변형은 이제 길이가 양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이렇게 2배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요걸 2배로 시켰을 때 일치하느냐 요게 이제 불확실해. 맞지? 그래서 요거는 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랑 얘가 9배를 하더라도 이 가로와 가로가 2배가 아닐 수가 있다. 이해됐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넓이가 같은 두 직사각형 이것도 마찬가지야. 직사각형 이렇게 생긴 거랑 완전히 그 모양새가 완전히 다르고 이게 아무리 확대 축소시켜도 닮아지지 않겠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 내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두 마름모. 마름모라는 거는 애초에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고 이웃하는 내각의 크기가 서로 각각 같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은 서로 이런 식으로 같은데 이게 만약에 A, 그럼 여기 A, 여기에 B면 B. 각도는 같은데 어때요? 얘랑 얘의 관계, 이것이랑 이거의 관계랑 다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은 대응변 사이의 관계들이 다 똑같다. 그 얘기는 뭐야? 대응변을 한 번에 확대 축소시키면은 나머지도 똑같은 비율로 확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각도가 일정하니까 그 모양에 맞게 합동이 된다. 얘는 항상 합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평면도형에서의 닮은 품질. 일단 여기서 만약에 이게 닮은 표시잖아요. 그치? S를 이렇게 눕혀놓은 닮은 표시인데 여기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A, B, 그 다음에 B, E,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F가 이제 대응점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대응각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각각 대응하는 그 점이 일정하니까 A랑 B, 그 다음에 B랑 E니까 이게 대응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C와 F의 비율하고 그 다음에 또 B와 E의 비율하고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머지 A와 B의 비율 이게 일정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대응비잖아. 대응변의 요거를 이제 닮은 비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지? 닮음에서는 닮은 비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당연히 확대 축소해 가지고 모양이 같은 각의 모양이 같다.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됩니다. 이해됐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닮음이다 밝혀져 있다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해봐요. 그럼 여기서 보면 75니까 이게 되고 그다음에 순서에 맞게 이게 B랑 B-니까 이게 대응점이란 말이에요. 닮은 B는 어떻게 돼요? 닮은 B 6대 9가 된다. 이해됐죠? 요 순서대로 6대 9의 닮은 B가 있다. 그럼 이거를 줄이면 2대 3의 닮은 B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찾는 거냐면 지금 요걸 찾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2대 3의 닮은 B가 앞쪽에 4에 해당된다면 뒤에 BC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2배니까 요거 2배 하면은 6이 나온다. 맞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거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C 다시는 뭐냐면 얘랑 같아.
95도가 되거나 확대 축소했을 때 모양이 똑같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AD와 A, 또 뭐야? AD랑 A 다시가 대응변이기 때문에 일정한 닮음비를 순서가 중요해. 여기 작은 거고 이쪽 큰 거다. 그래갖고 2대 3의 비율로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D는 80도다. 여기 120이고 여기 95도니까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면 170. 그 다음에 이거 120까지 더하면 29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까지 더했을 때 360 나와집니다. 그래서 70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70도 아니잖아. 얘는 아닌 거예요.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거의 닮은 비, 대응변의 비가 2대 3이다. 요거 찾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5번. 답은 4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닮음이라고 나와 있죠? 나중에는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 찾기 전에 닮음일 때의 그 관계를 알아보는 거죠. 요거 이제 닮음비를 구하라. 자, 그러면 AB하고 ED가 대응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B, ED. 그럼 여기서 찾아보면 AB는 어떻게? AB 모르죠, 그쵸? 이렇게 찾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는 걸 봅시다. 여기서 보면 여기 또 가면 돼. BC를 찾아볼게요. BC. BC와 대응변은 DC입니다. BC 대 DC로 갔다. BC 어떻게 되죠? 4라고 볼 수 있고, DC는 6에서 4 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대 1의 닮음을 이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게 2고, 아래에 있는 게 1이니까, 지금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3이면은 여기는 2개인 4가 되죠. 아니, 여기는 뭔지는 모르지만, 2개라고 한다면, 아래 A가 됩니다. 이런 관계를 갖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닮음 관계가 주어질 때 닮음비가 3대 2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응변의 비. 닮음비가 주어졌으면 이제 문제는 끝난 거야. 모두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잘 봐요. 이게 3대 2니까 12대 D2는 순서대로 3대 2. 이거니까 여기 4배가 되죠? 4배로 하면 돼. D는 8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3대 2를 하지 말고 여기 15대 요거를 하면 15대 EF다. 이렇게 보면 5배죠. 5배면 뭐가 됩니까? 1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둘레를 보니까 얘는 둘레가 어떻게 되죠? 20이 있습니다. 입체도형에서의 닮음의 성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입체도형도 닮음을 이룰 수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대응점을 이 순서대로 놓고 A와 E가 대응점이고 면 BCD하고 여기 보면 BCD하고 FGH가 순서대로 대응점 BCD 그 다음에 FGH가 순서로 대응점. 그 얘기는 뭐냐면 밑면에서의 요 각도가 서로 같다는 거야. 이해됐죠? 네, BC 대 FG의 요 확대 축소 비율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뭐랑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AD하고 EH의 확대 축소 비율하고 일정한 어떤 닮음비를 갖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고 그것이 닮음 비가 되고 모든 대응하는 모서리끼리 닮음 비를 갖는다면 대응하는 면 역시 닮음 도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왜? 모든 모서리 대응하는 모서리가 비율이 똑같아. 얘는 2고 얘는 1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 면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각각의 모든 이 면들이 여기 2배에서 이제 하나로 축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니까 SSS 닮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잘 봐. 만약에 이게 닮은 도입니다. 맞지?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보자. 여기 7이고 얘가 14잖아. 그치? 몇 배 관계야? 1대 2의 관계는 2배 확대하면은 일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직육면체니까 이 높이는 다 16으로 일정하겠고, 여기 x라면은 몇 배? 2배를 해서 16이 되니까 x는 8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변을 보면 여기 6이라고 되어 있는데 6을 2배 했을 때 y가 되니까 이거는 12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합을 하면은 20이라고 가지고 간단히 볼 수 있겠습니다. 483번을 보면 삼각기둥은 서로 닮은 게 있고 AB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A-B-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랑 얘가 대응
면이니까 6대 9의 닮은비를 갖는다. 그러면 이거는 326, 339니까 2대 3의 닮은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닮은비는 2대 3. 맞죠?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EF를 한번 볼까? EF. 이건 모르겠죠, 그치? 일단 모릅니다. 그런데 A-C- 여기 여기 어떻게 돼요? 8이잖아, 그치? 이게 2에 해당되는 거니까 4 곱하기 2가 되고,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12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틀렸어. 자, AB는 어떻게 되죠? AB는 자, 말하자면 2대 3이니까 이거는 3, 4, 10이란 말이겠지. 여기는 2 곱하기 그 4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지? AB는 8이다. 이 얘기는 맞겠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DEF 어딨죠? DEF. 자, 요거는 순서에 맞게 EF에다가 다시를 붙인 것과 닮음이다. 이건 맞겠죠? 그치? 입체 도형이 서로 닮음이니까 대응하는 면도 닮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EF가 10이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한번 볼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단 이게 삼각 기둥이기 때문에 여기가 15라고 하면 이쪽을 15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게 셋이니까 5, 3, 15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5, 20. 이런 식으로 1번도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틀린 거는 2번. 다음 그림에 두 정사면체가 있는데 서로 닮음이라고 했습니다. 닮은비가 3대 4야. 그렇다면 이걸 x로 놓으면은 x 대 10가 그 순서대로 3대 4이다. 볼 수 있고 3배가 됐으니까 이게 3배가 되면은 x는 얼마다? 자, 9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정사면체의 모든 모서리 길이가 모서리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아래쪽에 또 셋. 자, 모서리가 일단 6개 있는데 한 모서리가 9니까 9, 9, 54. 자, 모든 모서리의 기대합이 54가 되겠습니다. 자, 입체 도형의 이제 닮음비의 마지막인데 만약에 원뿔끼리 닮음이고 원기둥끼리 닮음이다. 닮음이 되었을 때의 얘기가 있습니다. 잘 봐요. 자, 두 개가 서로 닮음 도이다.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높이끼리의 비율이 똑같고 그다음에 반지름끼리의 비율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대 9 순서로 요거를 이제 x를 한다면 x 대 3이 성립되어야 서로 닮음 도형이 된다. 요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a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x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3으로 이제 약분하면은 3, 4, 12가 되고 3, 3, 9 맞죠? 그럼 요게 이제 같으니까 x는 4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두 원뿔이 닮음 도형일 때, 그 얘기는 뭐냐면, 대응변, 대응 모선이 서로 닮은 비를 이루고, 또 대응하는 것은 반지름끼리 대응, 말하자면 대응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비례식을 금방 세울 수 있는데, 이렇게 밑면의 둘레를 알기 위해서 x를 일단 구하면, 15 대 20은 그 순서대로 x 대 16이 만족해야 닮음이 되는데, 그죠? 이게 5, 3, 15가 되고 5, 4, 20이 되죠. 4배를 해주면 되니까 4배를 하면 x가 뭐가 나온다? 그럼 12가 되겠습니다. 그죠?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a의 밑면의 둘레 지름이 어떻게 되죠? 24가 되고 여기다가 파이를 곱하면 얘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을 밑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작은 원뿔, 그다음 원뿔대가 생기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작은 원뿔과 큰 원뿔은 닮음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중심각이가 이렇게 볼 수 있죠. 회전축을 포함한 그 평면으로 자르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는데 그 이등변 삼각형이 서로 어떻게 된다? 닮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냐면 여기 4대 10은 높이도 높이는 4대 10은 어떻게 되냐면 요 작은 원의 반지름 대 큰 원의 반지름 요거를 x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만족해야 이게 뭐가 되냐면 닮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원뿔에서 밑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좀 잘라주잖아. 그럼 두 개의 작은 원뿔과 큰 원뿔은 닮음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하자면 대응하는 그 어떤 선끼리의 비율을 따졌을 때 높이 대 높이는 반지름 대 반지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높이의 비율과 반지름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럼 원뿔, 처음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 즉 x를 구해라. 이런 얘기니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2로 약분하면 1은 2, 그다음에 2, 50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같다면 x는 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원뿔이 있는데 이제 빗면에 이제 평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큰 원뿔과 작은 원뿔은 이제 닮음이다. 요거를 이제 문제를 통해서 풀었습니다. 맞죠? 그럼 지금 봐봐. 그 물을 부어서 높이가 지금 처음에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높이 대 높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큰 거 대 작은 거로 하겠습니다. 큰 것 대 작은 거. 순서로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큰 거의 높이는 일단 15. 네. 그다음에 15의 몇?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때 반지름, 큰 거의 반지름과 그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을 x로 놓겠습니다. 그죠? x. 그럼 여기서 자 15로 이제 나눠주면 1대 이렇게 되고 여기다 이 둘에다가 3을 곱해주면 이게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요게 이제 3배 되는 관계니까 이게 3배를 하면은 x는 어떻게 될까? x는 6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수면의 넓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수면의 넓이는 이제 반지름의 제곱 36에 파이라고 놓으면 됐습니다.